안녕하세요. 사망의 영어권 문화를 듣는 친구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강의 10번부터 12번까지의 문항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너무나 어려웠었죠. 오늘은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니니까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은요, 아주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나와 있는데 주제임에서 빈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줄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학과 인간의 어떤 발명의 역사가 무엇으로 가득하냐 봤더니 예시들로 가득하다. 중요한 어떤 진일보했던 것들.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 이 빈칸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인간의 발명의 역사는 빈칸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빈칸에서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제 문장이 나왔는데, 빈칸이면 주제 문장이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대문자들로 이제 이름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그 10번 문제들은 어려운 내용은 절대로 아니고 예시들이 쭉 가 있는 거예요. 빈칸에 대한 예시가 쭉 나와 있거든요. 요거 밑에 제가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다음 줄을 보시면 몇 번째 줄이 되냐면 네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교재 네 번째 줄 보시면 동사 하나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밑줄 저희는 이제 운드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운드 1번이 있고 2번이 있거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처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상처 입히다라는 뜻의 동사가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injure라는 동사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사전적 의미로 운드 2번이 되는데 요건 이제 win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와 과거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감는 거죠. wind, rewind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되감기. 네, 그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단어만 공부하면 되실 것 같고 어디로 가냐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1874년에 스코트맨은 스코틀랜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저 동사 밑줄 치면 되겠어요. 자, put 하고 into로 연결하면 되겠어요. put into. 그다음에 단어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scatter 하면 이제 뭐 흩어지다, 흩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scattered 되었고 또 diverse한 element가 이런 요인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하나의 one instrument, 도구로 다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전화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알렉산더 그램 벨입니다 라고 했네요. 요 내용은 그냥 가볍게 읽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만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 글 전개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예시에 처음 나온 건데 에르스텟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계 친구들 이제 뭐 물리하는 친구들은 이름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예시에서 뭐라고 자기장이란 걸 발견했다 그랬고 두 번째로 스터리전이라는 사람이 전자석을 발견했다는 예시가 1859년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1825년이네요. 그 다음에 1859년에 이 사람이 소문자로 써있네요. 피아노 현의 어떤 진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네 번째로 스캇이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했나요? 그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줄 되는데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뭐 멤브레인에다가 뭐 그걸 붙여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밑줄 친 부분에 그램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이러한 어떤 그 과학에서의 발견 같은 거를 하나로 이제 모아놨다는 거죠. put into 시켰더니 이런 발명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했을 때 빈칸에 갈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인간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put into를 다른 말로 바꾸면 1번에 synthesize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종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fragmented ideas, 어떤 부분의 조각조각들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종합시킨다, 모은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과학의 어떤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발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 글은 그렇게 기억에 들 만한 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내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은 제가 여기다가 해놓진 않았지만 그 별표를 하셔도 돼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그 간접 연계식으로 좀 공부해 볼 만한 내용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역시 밑줄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here have been vigorous arguments. 자, 뭐가 있었대요? 활발한. 자, vigorous는 이제 액티브하다는 뜻이거든요. 활발한 어떤 논쟁이 생물학자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칠판이 엄청 흔들리네 오늘. 자, 그럼 뭐에 대한 논쟁이냐 봤더니 어바웃의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 덩어리가 와야 되잖아요. 웨더 절도 역시 명사 덩어리입니다. 명사 덩어리.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있었냐면 complicated goal,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게 뭐냐? directed behavior라는 것은 그 어떻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등 포유류들 사이에서의 어떤 목적성 있는 행동,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했느냐?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근데 뭐에 대한 증거냐면 consciousness, 이 동물들에게도, 고등 동물들에게도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은 당연히 의식이라는 게 있죠. 어떤 목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과연 동물들도 의식이라는 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의식이 있느냐, 오로지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거리가 있다 정도의 지금 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장도 사실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인데 사실은요, the admission of consciousness, admissio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conscious,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인정과 허용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인정과 허용이 뭐라고 했냐면 quite recent phenomenon, 최근의 현상입니다 라는 말을 했네요. 이 얘기는 첫 문장에서 이런 논쟁이 있어 왔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현실 요즘에는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라고 이제 문장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자, injury avoidance라는 것은 부상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누구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치고자 하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자, 이것이 종종 반사신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서, 자, 가주어 진주어인데 that 이하가 분명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통증이라고 하는 내적 감각이, 그냥 통증이라고 합시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디와 연관이 있다? it과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문장에서 나왔던 명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it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의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부상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반사작용에 해당하는 거지, 이것을 정말로 의식,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정말 의식적인 거, 내가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것일까? 이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의식에 대한, 동물이 고등동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식을 갖고 있는, 동물도 의식을 갖고 있는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동물에 비유해 봤을 때 동물도 피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강아지, 그러면 안 되는데 동물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했을 때에 얘들이 피하는 건 부상회피 행동일 건데, 그렇다면 얘들이 뭔가 어떤 위해를 가해졌을 때, 위해를 당했을 때에 아플 거잖아요. 페인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럼 이 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식과 관련 있는 것일까? 내가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문장을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라고 보지는 마세요. 그냥 그러한 논쟁이 있어 왔다. 지금 주제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경우에 있어서 통증이라는 것은 종종 느껴지죠. 언제? 뭐 한 후에? After the limb has been moved away. 그래서 limb은 이제 팔, 다리 또는 뭐 가지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팔다리가 좀 없어졌어. 거기에 위해를 가하게 했어. 그 이후에 느껴지는 감각이란 말이야.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핵심이 이제 after잖아요. 그렇게 위해를 가한 후에야 아픔을 느끼는데 미리 아프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피하게 되는 거냐? 논쟁이 있다. 이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ny birds build. 자, 많은 새들이 뭐를 지어요? sophisticated, 정교한 둥지를 짓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능적으로 짓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may or may not 다시 동사를 썼네요. 많은 새들은 be conscious of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에 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동물들이 뭔가 피하고자 하는 게 반사신경 아니냐 라고 하면서 통증이라는 건 결국 당한 다음에 느끼는 건데 내가 얘한테 맞으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없지 않아 라고 논쟁거리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새들도 마찬가지로 둥지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런 정교한 둥지를 짓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본능적인 행위라고 한다 해도 그럼 그들 스스로가 이 둥지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일까?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논쟁이 있다 정도로만 그 글의 논지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동물의 세계 제일 끝쪽을 다른 쪽이라 바라봅시다. 이럴 때에 octopus와 squid, 그러니까 문어와 오징어가 있는데 얘들은 전혀 다른 brain anatomies, 그러니까 뇌의 해부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라고 했네요. 누구와 다르게? 우리와 다르게. 그리고 또 누구와 다르게? Our common ancestor probably had no brains at all. 자, 이 문장 보시면 자, 문어와 오징어는 전혀 다른 뇌의 해부학 구조를 갖겠죠. 그러니까 문어만 하더라도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주둥이가 있고 이렇게 해봅시다. 뭐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인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뇌가 이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어와 오징어는 이제 눈 주변으로 뇌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거든. 해부학 구조가 다르다 뭐 이런 건데 자 그러면서 우리 어떤 공통된 그런 조상들이 공통된 조상들이 아마도 뇌를 전혀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거 뭔 말인가요? 요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얘기는 뇌 해부학 구조로 뭐 피질은 어떻고 전두엽은 어떻고 피질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것이 전혀 다른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어들도 오징어들도 뭘 할 수 있냐면 학습을 할 수 있고 몇 달 동안 기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뇌의 구조상은 다른데 뭔가를 기억한다,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개념이 아니냐라고 다시 논점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글은 그렇다 아니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분명한 글이긴 한데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계속 요 논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좀 읽기 거북할 수는 있습니다. 한 문장만 더 읽어보죠. 자, they are to be included in the realm of conscious beings. 자, 요 동물들이 그러니까 데이가 가리키고 있는 동물은 결국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이냐고 할 수 있냐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들입니다. 인간도 물론 본능을 갖고 있지만 그 본능에 더해서 의식적 존재라고 항상 인간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등동물이라 말을 하는데 본능에 따르고 있는 이 동물들도 그러고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뇌 해부학 구조가 다르다. 그런 동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얘들은 학습과 기억이란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문어라고 하면은 문어와 오징어는 동물의 어떻게 보면 그 제일 멀리 인간과 가장 멀리 떨어진 느낌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들이 어떤 영역에 포함이 돼요? 의식적 존재라고 하는 데에 포함이 된다면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that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의식이라 함은 빈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뇌의 구조 상태가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본능을 갖고 움직이는 애들 같아요.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프다고 피하는 모습들도 그렇고요. 그런 논쟁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데 얘들이 뇌의 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의식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배우고 있다라면 의식적 존재라고 바라본다면 결국 이것은 의식이라 함은 하고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건 맞죠. 어려운 건 맞는데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제가 별표를 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칸을 풀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할 때 이렇게 하나씩 지워보는 우리 흔히 막 속어법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워보는 연습도 필요하세요. 1번 보시면 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is not merely a matter of attention과 activation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집중과 활성화라는 얘기는 이 글에 없었습니다. 계속 동물에게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지금 논쟁만 자꾸 던져주고 있고 예시를 드렸거든요. 2번 보시면 requires the integration of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많은 양의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게 의식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보의 통합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 does not depend upon particular type of brain anatomy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답이 이제 3번으로 가장 근접하게 우선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해도 적어도 지금 뇌 얘기가 나왔고 뇌의 구조상 인간과 다르다고 해서 의식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 요 정도의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 4, 5번이 왜 안 되는지 봅시다. 4번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 지어져 a specific information processing mode 정보 처리 방식 특정한 정보 처리 방식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는데 그러니까 뭐 눈으로 어떤 사물을 봐가지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이 나와라고 정보 처리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워보자는 얘기고 5번에는요 functional role in distinguishing psychological process 심리적 가정이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심리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지문을 예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우면서 이제 답을 구하는 건데 저라면요 이 11번 지문을 가지고 11번 내용을 완전히 지우겠어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만약에 수능에 대비한다면 저라면 간접 연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요. 사실 2012년에 캠브리지 선언이라고 해서 이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이미 어떤 선언문을 냈어요. 어떤 선언문이냐면 결국 동물도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논쟁이 많았어요 하고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서 의식에 대한 어떤 인정이 동물에게 있어서 동물의 의식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어떤 현상이다 추세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012년에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이 시간에 동물도 의식이 있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고. 그럼 이러한 논점에서 바라보면 동물이 왜 피할까? 그냥 부상을 피하기 위한 회피, 반사신경 때문에 그럴까? 머릿속으로 저기 맞으면 아파.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쟤한테 한 대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럼 빨리 피하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만약에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많이 입었다면 인간을 바라보자 맞아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의식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캠브리지 선언이라고 해서 The Cambridge Declaration on Consciousness라고 하는 그게 나와요. 구글링 해보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대충 해드리면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보이는 능력과 함께 의식적 상태를 구성하는 신경해부학적, 신경화학적, 신경생리학적 기질과 아울러 의도적인 행동을 보일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뇌가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신경생리학적, 신경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의식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일개 영어 교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심지어는 요즘에 어떤 실험이 계속되고 있냐면 지금 동물은 2012년에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의식이 있다라고 이제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떤 실험들이 많이 일어나면 식물에게도 의식이 있을까라는 실험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정말 재밌을까요? 네. 12번으로 넘어가죠. 자, 12번은요.
그 Music and the Young Mind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요거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구글링을 해보시면 제가 기억에 이 수업을 올릴 때 기억이 남는다면 올려드릴게요. 링크를. 아니면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혹시 올리지 않았다면 게시판 같은 곳에다 이제 올려주세요. 이거 좀 올려주세요. 링크 좀 걸어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 이제 그 온라인 수업 시작하는 월요일 오후거든요. 네, 지금 막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뭐 가벼운 얘기도 좋고요. 내용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저도 이거를 한 번만 보고 완벽하게 한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네, 너무 욕심이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2번 볼게요. 미주친 내용이 이제 의미한 게 뭐냐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문장 요거 그냥 밑줄 그대로 쳐볼게요. 문화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사가 바로 나왔고 그 의문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의문사절 다 명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화적 부분은 이런 거예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거든요. 그런데 요 sky's the limit 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거의 관용 어구입니다. sky's the limit, 하늘이 한계야 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늘을 닿을 수 없잖아요. 만져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계란 없어 이런 표현을 sky's the limit 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면 사실 답은 어느 정도 유추가 될 수 있어요. 문화적 영역. 근데 이 문화적인 것이 어디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문화적 영역이냐라는 것만 우리가 찾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in regard to 하는 건 뭐뭐에 관해서라는 표현입니다. 음악에 관해서 문화적 영역이라는 것은 그 한계가 없어. 계속해서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럼 얼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수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wonderful avenue. avenue 요거 예전에 그 미니 테스트에서 했던 것 같은데 방법, 수단입니다. 밑에서 나오지만 method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멋진 수단이냐면 그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가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 BTS가 있잖아요. 음악으로 그 K-팝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알림으로써 한국을 다시 알리고 있죠. 물론 요즘엔 코로나19 때문에 워낙에 그 뭐라 할까요? 국가의 어떤 국격이 올라간다는 느낌일까요? 거의 뭐 선진국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음악은 워낙에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 the many recording depicting the traditional music of each culture까지가 주어네요. 자, 많은 기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분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depict는 이제 표현하다, 묘사하다니까요. 전통적인 각각의 문화의 어떤 전통적인 음악을 표현하는 각종 기록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쉽게 이용 가능해요. 누가? 선생님들이 뭐 하기에? 그들의 어떤 수집 목록에 집어넣는 거.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음악에 대해서 문화적인 요소는 너무나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쓴대. 그렇다면 음악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음악 교육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부분은 요소는 그 제한이 없어. 한계가 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음악 기록, 음악으로 되어 있는 기록, 다양한 악기들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악기들의 그런 소리의 기록들은 다시 아이들에게 provide A with B라고 보면 되겠죠.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문화의 표현을 제공해 줍니다. 각 국가마다 대표하는 악기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타악기로 예를 들었을 때 한국에서는 사물놀이 같은 걸 이제 들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유학 같은 거 가고 교환학생은 나중에 가면 꼭 그 학교에서 뭐 태권도복도 있고 한복도 있고 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시간 같은 걸 갖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음악 같은 걸 같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밑줄을 한번 쳐봅시다. 왜 밑줄을 쳐야 되냐면 형용사가 important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It is important to 가주어 진주어가 해놓고 진주어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결국 얘가 주제 문장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자, include equitable balance of multicultural material을 하는 게 중요해요. equitable은 공평한 거고 balance는 균형이죠. 공평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무엇에? multicultural 그 재료라고 할까? 음악 뭐 목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문화적인 어떤 그 자료들을 균형감 있게 공평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교실에서 그렇다는 거고, 그럼 뭘 하기 위해서? that 이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ensure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그럼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균형만 잡아주면은 each child heritage 각각의 아이들의 유산이라는 것은 다문화적인 거니까 다양한 문화에서 온 유산, 그러니까 음악들이 되겠죠. 자신들의 음악이 is represented 표현이 된다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아이들은 노출이 될 수 있다. 어디에? heritage of other culture. 다른 문화의 heritage.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the heritage는 결국 뭐예요? 그 문화의 traditional music이 되겠죠. 전통적인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날 The holistic classroom method builds upon what the child already knows.까지 먼저 볼게요. 자, holistic이라는 단어는 전체론적인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다 아우르는 어떤 전인적인 뭐 수업 방법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러한 수업 방식, 교실에서 방식은 draw upon, build upon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draw upon 하면은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고, build upon 하면은 무엇을 build up 하는 거죠. 발전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이용해서 발전시키는 거냐면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법 문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요 가장 많이 나오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어법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에 낼 수 있을까요? 제가 3초 드려볼게요. 한번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찾으셨나요? 요 자리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what 아니면 제가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네, that입니다. 관계 대명사가 좋을까? 접속사가 좋을까? 요 문제 자주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자, 전치사 나오고 what 덩어리는 다 명사 덩어리라고 했죠.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목적은 what이 대신했고요.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발전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뭐하게 만들어? engage, 참여시키더라 이겁니다. 끌어들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얘가 첫 번째 분사라고 보면 되겠고, and를 중심으로 얘가 두 번째 분사 구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아이들을 끌어당겨요. Since one learns best when passion. 요거 여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죠, 여기. 네. 아이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대요. 언제? 어떤 열정이라든가. 그다음에 interaction, 상호작용이 at play, 작동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에 균형감 있게 다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을 다 끌어오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교실의 어떤 수업 상태가, 수업 방법이라는 것이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문화의 것이죠. 그 음악을 가져와서 발전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아이들을 끌어당기더라. 왜 아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자신들의 음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어요? Address the needs of a whole child. 모든 아이들, 전체 아이들의 어떤 요구를 다 address. 여기서 address는 다루다 정도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루다, 처리하다. 네, 요구사항을 다 다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learning begins.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체로서 시작하고, 두 번째 동사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냐면, 자, to analysis of the parts. 그 부분의 분석을 통해서
발전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마치게 되는데 어떻게 마치냐면 full circle with the whole picture.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되더라. 지금 여기서 이 동사 1, 2, 3번의 얘기는 결국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holistic classroom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시작해서 그렇죠? 전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학생들의 어떤 개개인적인 파트를 바라보고 다시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이러한 원형의 모습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음악 교육에 있어서의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존재하게 된다. 다문화적인 요소를 다 끌어잡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수업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대답하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역시 댓글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되지 않았으면 하는 온라인 그 수업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더 많은 것들을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